우리의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인생의 절반은 일을 하는 데 쓰입니다. 근데 인생의 절반을 내가 하고 싶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고통받는 건 나 자신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 말이죠. 근데 저번 영상의 댓글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통도 인생의 일부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말하는 좋아하는 일은 편안한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재정의하고 작년 한 해 1인 기업으로 순수익 45억을 번 덴코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편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가슴 뛰는 일도 아닙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해도 가슴은 뜁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좋아하는 일은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일입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매일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애플에서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대신 내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팀 쿡.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연필과 붓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질 겁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게임의 캐릭터가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질 겁니다. 저는 힘들다, 안 힘들다, 편하다, 편하지 않다를 떠나서 모두에게는 내 DNA에 맞는 일이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일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을 메시로 태어나서 평범한 직장 일을 하거나 샘 알트만으로 태어나서 평범한 공직 생활을 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상품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남이 만든 상품을 팔고 남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죠. 하지만 짐 에드워드는 모든 게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해결할 수 있으면 말이죠. 시간을 아껴주거나 돈을 아껴주거나 노력을 아껴주거나. 짐 에드워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한 것들은 모두 상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케팅과 세일즈에 대한 서적을 100시간 동안 공부하고 책으로 정리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의 100시간을 아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공부한 걸 조금만 더 체계화시켜서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고 솔루션을 시스템의 형태로 만들면 훨씬 더 쉽게 상품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을 만들기도 훨씬 쉬워지고 내가 누구를 타겟팅해야 될지도 훨씬 더 명확해지죠. 예를 들어 저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썸네일을 만드는 게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릭률을 높이는 동시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썸네일 시스템을 만들었죠. 처음엔 주제의 핵심이 되는 하나의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습법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썸네일을 시작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주제를 패키징합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워딩에 더 눈길이 가도록 진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학습법은 효율적입니다 보다는 기존의 학습법은 잘못됐습니다가 훨씬 더 눈길을 끌죠. 다음으로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해 문장을 패키징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학습법은 잘못됐습니다를 기존의 학습법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로 패키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챗 GPT를 통해서 20개 정도의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썸네일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고 솔루션을 시스템의 형태로 만들면 만들기도 쉬워질 뿐만 아니라 내 타깃이 누구인지도 훨씬 더 명확해진다는 점이죠. 제가 말했던 예시에선 썸네일을 빠르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저의 타깃이 되겠죠. 더해서 솔루션을 시스템의 형태로 만들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코칭을 할 수도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덴코는 자신의 글쓰기 시스템을 팔아서 작년 한 해 순수익 45억을 벌었습니다. 처음엔 직장인을 풍자하는 글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팔로워가 늘어난 후엔 자신만의 글쓰기 시스템을 강의의 형태로 팔았죠. 현재 그는 그의 글쓰기 시스템을 조금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콜텍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완벽한 상품을 만든 후에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가들은 반대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상품은 사용자의 피드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을 하죠. 가능한 한 빨리 버전 1.0을 출시하라. 실제 사용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추측에 기반해 최적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폴 그램. 미국의 배민이라고 불리는 도어대시도 처음엔 구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음식점의 주인들에게 메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배달을 했죠. 그렇게 원시적인 형태로 시작해서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은 후에 자신들의 시스템을 점점 더 발전시켰습니다. 현재 도어대시의 시장 가치는 60조 원이 넘어갑니다. 코인베이스의 CTO였던 발라지 스리니바사는 비즈니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라. 증명하고 확장하라. 처음부터 대단한 상품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쪽팔릴 정도로 단순한 제품부터 시작해서 점차 발전시키면 됩니다. 코칭을 한다면 싸고 짧게 소수의 인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시작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내 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직원을 고용해서 직원에게 시스템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이 코칭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식 상품을 만들고 싶다면 값싸고 만들기 쉬운 전자책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싼 가격으로 많은 사용자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내 지식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책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지식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증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 확장을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수요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밀리언 달러 위크엔드의 저자 노아 캐거는 내 상품에 대한 수요를 찾는 게 비즈니스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이제는 구글과 메타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수요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내 상품에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들만 말이죠. 이미 내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오픈AI의 창업자 샘 알트만은 멀지 않은 미래에는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어가는 1인 기업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미 세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를 뿐이죠. 실제로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튜브를 활용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